60대 공무원 은퇴 후 월 120만 원으로 사는 법, 충격적인 그의 이야기. 서론 은퇴,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은퇴.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며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는 낭만적인 그림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불안과 익숙지 않은 일상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두려움이 먼저 다가올 수도 있죠. 특히 오랜 세월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60대 분들에게 은퇴는 단순한 직업의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챕터를 여는 일입니다. 이 글은 월 120만 원이라는 결코 넉넉하지 않은 생활비로 은퇴 생활을 꾸려가는 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의 경험과 그 속에서 찾은 삶의 지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 팁 모음이 아니에요.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다채롭고 때로는 도전적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한 분이라면 어딘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본문 월 120만 원으로 꾸리는 은퇴 생활의 모든 것. 1. 은퇴, 그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은퇴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 앞에서 당황하곤 하죠. 35년간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김영수 가명 62세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25년간 꾸준히 납입한 공무원 연금으로 월 12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은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연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물가도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더라고요. 처음 6개월은 그냥저냥 버텼지만 점점 이 돈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커졌죠.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익숙할 겁니다. 은퇴 전에는 연금 액수만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김영수 씨는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했을까요? 그는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만 하기, 작은 수입원 만들기,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저비용 취미 찾기. 이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2. 꼭 필요한 지출만 하기 예산의 기술. 김영수 씨는 은퇴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산 짜기였습니다. 월 120만 원이라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지출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가장 먼저 한 건 매달 나가는 돈을 전부 적어보는 거였어요. 집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보험료 다 써놓고 보니까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는 몇 가지 실천 가능한 절약법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해먹는 빈도를 늘렸고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차량 유지비를 줄였어요. 또 인터넷과 전화 요금제를 저렴한 것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는 모두 해지했죠. 사례 1. 이수진 씨 58세 전직 교사. 이수진 씨는 은퇴 후 월 100만 원대의 연금으로 생활하며 비슷한 방법을 적용했어요. 그녀는 매달 식비를 줄이기 위해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니까 건강도 챙겨지는 기분이에요. 이수진 씨는 이렇게 절약한 돈으로 매달 10만 원 정도를 저축하며 비상금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김영수 씨는 이런 식으로 월 지출을 80만 원 수준으로 줄였어요. 나머지 40만 원은 저축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용도로 남겨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절약이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3. 작은 수입원 만들기 은퇴 후의 새로운 도전. 월 12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김영수 씨는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쌓은 행정 관련 지식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정 서류 작성법 강의를 시작했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벌지만 그 돈이 주는 안정감이 컸어요. 그는 또한 온라인 중고 플랫폼을 통해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며 추가 수입을 얻었어요. 옛날 책이랑 안 쓰는 전자제품 팔아서 1년에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돈도 되고 집도 깔끔해지니까 일석이조였죠. 사례 2 박민호 씨 65세 전직 회사원. 박민호 씨는 은퇴 후 자신의 취미였던 사진 촬영을 활용해 소소한 수입을 만들었어요. 그는 지역 행사에서 사진사로 일하거나 가족사진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3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죠. 돈도 벌고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은퇴 생활이 훨씬 즐거워졌어요. 박민호 씨는 이 돈으로 아내와 함께 소소한 외식을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이 잘하는 걸 활용해 소규모 수입원을 만드는 건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김영수 씨는 이런 활동 덕분에 내가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해요. 4.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저비용 취미. 은퇴 생활에서 돈만큼 중요한 게 바로 삶의 질입니다. 김영수 씨는 돈을 아끼느라 삶이 따분해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죠.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는 게 제일 큰 낙이에요. 그리고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기 운동하는데 거기서 만난 동네 어르신들이랑 수다 떠는 게 또 다른 재미죠. 그는 또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원예 강좌에 등록해 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 고추 같은 거 키우는데 돈도 안 들고 밥상에 올릴 수 있어서 좋아요. 사례 3 최은영 씨 60세 전직 자영업자. 최은영 씨는 은퇴 후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요가 강의를 따라 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집에서 매일 30분 요가 하는데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돈 안 드는 게 최고죠. 그녀는 요가를 통해 알게 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사귀며 사회적 연결도 유지하고 있답니다. 김영수 씨는 이런 저비용 취미들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데 그치지 않고 은퇴 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줬다고 말해요.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하루하루가 꽤 충실해져요. 5. 은퇴 생활의 도전과 극복. 물론 월 120만 원으로 사는 삶이 늘 순탄한 건 아니에요. 김영수 씨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행사 같은 큰 지출이 생길 때면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죠. 작년에 치과 치료 때문에 1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그때 저축해둔 돈이 없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그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매달 10만 원씩 비상금을 모으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또 지역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 혜택도 적극 활용했죠. 예를 들어 그는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노인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아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어요. 6. 은퇴 생활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 김영수 씨와 사례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은퇴 생활은 돈이 많고 적음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월 120만 원은 결코 넉넉한 액수는 아니지만 철저한 예산 관리, 소소한 수입원 창출, 그리고 저비용 취미를 통해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꾸릴 수 있어요.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예산을 점검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돈 안 드는 취미를 하나쯤 찾아보는 거예요.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김영수 씨처럼 작은 변화에서부터 삶의 재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결론 당신의 은퇴 스토리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영수 씨는 월 120만 원이라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죠. 그의 이야기가 완벽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고 있나요?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글이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